미안하오, 총각. 배가 너무 고파서. 한 선비의 밭에서 한 가난한 노인이 감자를 훔치다 걸렸습니다. 어르신, 오래 굶으셨습니까? 들어와서 식사 좀 하시지요. 노인이 가여웠던 선비는 자신이 먹으려던 식사까지 내어주게 되고 노인은 고맙다며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떠난 지 일주일 뒤 선비의 집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할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가난한 선비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전해들은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유지훈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남은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요. 집은 낡았고 살림은 궁핍했지만 지훈은 책을 놓지 않았어요.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지훈은 집 앞 작은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당분간은 버티겠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흙을 털어내는데 밭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또 바스락. 고개를 들었습니다. 밭 한쪽에 허리가 잔뜩 굽은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감자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주운 것들을 허겁지겁 품에 넣고 있었지요. 옷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신발은 거의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손에 든 감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지요. 아니, 나는 그저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말끝이 흐려지더니 고개만 푹 숙였어요. 지훈은 노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어요.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얼기설기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굶주렸는지 그 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훈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셨던 모양입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더 깊이 숙였어요. 지훈은 집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방금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어요. 자신이 먹으려던 저녁이었지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감자는 그냥 가져가십시오. 노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드시는 것보다 안에서 편히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떨리는 다리로 지훈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지요. 화려한 것은 없었지만 정성이 담긴 상차림이었습니다. 지훈은 밥상 앞에 노인을 앉혔어요. 천천히 드십시오. 급히 드시면 체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퍼먹었어요. 손이 떨려 밥알을 자꾸 흘렸지요. 마시다 사례가 들려 하기도 했습니다. 지훈이 물을 건넸어요. 조금씩 드십시오. 급하실 것 없습니다. 그제야 노인이 숨을 고르며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밥그릇이 비워져 갔어요. 밥을 다 비우고 나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히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배를 채우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문 앞에서 또 한 번 깊이 인사하더니 돌아섰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 멀어져 갔지요. 지훈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노인의 굽은 등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갈 곳은 있으신 것일까? 지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훈은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팔 것은 없었지만 혹시나 싼 곡식이 있을까 싶어 둘러본 것이지요. 이 가게 저 가게 기웃거렸지만 주머니 사정에 맞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저녁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길 한쪽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지요. 지훈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었어요. 어르신,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어젯밤 어디서 주무셨는지 옷에는 풀잎과 흙이 묻어 있었어요. 어르신, 어찌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지훈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지훈이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 생각이 나질 않는다. 지훈은 몇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성함은요? 가족은 계십니까? 노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손이 관자놀이를 짚었지요. 하지만 곧 힘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숨을 삼켰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노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 것입니까? 갈 곳이 없으시면 여기 계셔야지요. 지훈은 노인의 팔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몸이 가벼웠어요.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지요. 한 발 한 발 느리게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지훈은 물을 데워 노인의 손과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천에 물을 적셔 조심스럽게 문질렀지요. 흙과 때가 묻어났어요. 그리고 남은 쌀을 꺼내 죽을 끓였습니다. 쌀이 많지 않았지만 물을 넉넉히 넣어 양을 늘렸지요. 노인은 죽을 천천히 먹었어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한 숟갈 먹고는 멈추고 또 한 숟갈 먹고는 멈추었지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죽을 반쯤 먹었을 때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는 가족이 있느냐? 지훈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노인이 놀라 쳐다보았어요.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낡은 책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어가는 쌀독이 보였지요. 군데군데 해진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아왔을까?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훈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노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방 한쪽에 자리를 깔아주었어요. 얇은 이불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훈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떠날 수가 없었지요. 갈 곳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지훈도 떠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낯선 인연이 시작된 것이지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연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왔습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더 캐왔지요. 밭에서 일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면 자기 몫을 줄여 노인에게 먼저 내밀었어요. 어르신 먼저 드십시오. 노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젊은이가 자신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받기만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노인 앞에는 밥과 국이 놓였지요. 하지만 지훈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노인이 눈치채고 물었어요. 너는 왜 먹지 않느냐? 지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습니다. 그때였어요. 꼬르르. 지훈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었지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지훈은 일부러 밭에 더 일찍 나갔습니다. 감자를 더 캐고 나무를 더 모았어요. 해가 중천에 떠도 쉬지 않았지요. 등에 땀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았어요. 지훈의 손에는 새로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땀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내가 음식을 해보아도 되겠느냐?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아무것도 기억 못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머리는 모르겠는데 손이 알아서 움직일 것 같다. 지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해보십시오. 노인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쌀을 씻었습니다. 물을 맞추었지요. 불을 조절했어요.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치 수십 년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지요.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처음 해보는 솜씨가 아니다. 잠시 후 음식이 완성되었어요. 밥, 국, 간단한 반찬. 재료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상차림이 달랐어요. 그릇 놓는 위치, 음식의 색감, 모든 것이 정갈했지요. 지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이건 다시 한 입 먹었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맛이 깊었습니다. 간이 정확했어요. 평범한 재료인데 전혀 평범하지 않았지요.
마치 궁궐에서나 먹을 법한 음식 같았습니다. 평민의 밥상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노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도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신도 믿기지 않는 듯 했지요. 지훈은 밥을 다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 솜씨라면 장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장사라니.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집 앞 장터에 주막을 차려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는 보부상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끼니를 찾는 사내들이 늘 있지요.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지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만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그래 보자꾸나.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훈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자리를 알아보았어요. 이 골목 저 골목을 살폈지요. 어디가 사람이 많이 지나는지, 어디가 자리를 잡기 좋은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장터 동쪽 골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부상들이 많이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배고픈 사내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지훈은 주변 주막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값이 비싼 곳이 있었어요. 음식이 성의 없는 곳도 있었지요. 손님들이 투덜거리며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주막을 차리면 손님이 끊이지 않겠군. 지훈은 확신했어요. 며칠 동안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낡은 평상을 구해왔어요. 다리가 삐걱거렸지만 쓸만했지요. 그릇 몇 개를 빌려왔습니다. 깨진 것도 있었지만 다끈이 쓸만해졌어요. 허름한 간판을 만들어 걸어두었지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막이 문을 열었어요. 처음 며칠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고는 그냥 갔지요. 새로 생긴 주막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지훈은 문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기다렸지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어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보부상이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짐을 내려놓고 털썩 앉았지요. 땀에 젖은 얼굴이었어요. 밥 한 상 내오게. 노인이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평범한 상차림이었지만 정갈했어요. 보부상이 한 숟갈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이 집 음식 엄청나게 맛있네 그려. 밥을 다 비우고 국물까지 싹 비웠지요. 돈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오겠네. 그 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주막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늘었어요. 술 마시러 오는 사람도 생겼지요.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까지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그 주막이오? 음식 맛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평상이 모자라 서서 먹는 손님도 있었어요. 노인은 바쁜 와중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밥상 놓는 위치가 정확했어요. 음식 내는 순서도 틀리지 않았지요. 손님 대하는 태도도 정갈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사람 같았어요.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주막이 잘 되니 지훈의 생활도 나아졌어요. 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을 하나 더 마련했지요. 집도 조금씩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돈이 생겼다고 흥청망청하지 않았습니다. 쓸 곳에만 썼지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구나. 지훈이 웃으며 답했어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나를 걷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길에서 죽었을 것이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작은 주막의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지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둘은 아직 몰랐어요. 한편 마을에는 정대감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한때 관직에 몸담았던 인물이라 하여 사람들은 그를 대감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마을을 사사로이 지배하는 자에 가까웠습니다. 관아의 이름을 빌려 세금을 걷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불러다 강제로 일을 시켰지요. 아무도 그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대든 사람은 모두 쫓겨났으니까요. 그날도 한 농부가 끌려왔어요. 2명의 하인이 양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농부는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정대감은 마루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물었지요. 이번 달 세금은 가져왔느냐?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감마님, 이번 달은 흉년이 들어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정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못했다는 말이냐? 농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들이 며칠째 제대로 먹질 못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정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을 달라.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내가 자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농부는 고개를 바닥에 박듯이 숙였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정대감이 손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끌고 가라. 하인들이 농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농부가 버티며 외쳤지요. 대감마님, 제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시끄럽다. 가서 일이나 해라. 농부는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마루 아래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지요. 입을 열면 다음은 자신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정대감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지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대감마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대감은 귀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말해 보아라. 부하는 주변을 한 번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장터 쪽에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주막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대감이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주막이 잘 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부하가 고개를 더 숙이며 설명했어요. 보부상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들른다고 합니다. 다른 주막은 텅 비어 있는데 그 집만 손님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정대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래, 부하가 말을 이어갔어요. 음식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 꽤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감이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가 하는 주막이냐? 가난한 선비 하나와 떠돌이 노인 하나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정대감이 피식 웃었어요. 가난한 것들이 돈을 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구역에서 장사가 커졌다는 말이군. 부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대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주막이 있는 곳이 어디냐? 장터 동쪽 골목입니다. 정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이 몰리는 자리라. 돈이 돌겠군. 잠시 후 낮게 웃었습니다. 내 구역에서 돈을 벌면 그건 내 돈이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을 정리했어요. 내일 가보겠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대감이 천천히 답했어요. 먼저 맛을 보지.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주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주막 안은 평소처럼 북적이고 있었어요. 보부상 몇 명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지요. 어떤 이는 밥을 급히 먹고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일했어요. 밥을 내고 국을 채워주고 그릇을 치웠지요. 노인은 부엌 안에서 차분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지요. 주막 안 몇몇 손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당당하게 안쪽 자리로 걸어왔어요. 털썩 앉더니 말했지요. 음식 내와라. 말투에 예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다가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사내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잘 나간다며. 알아서 가장 좋은 걸로 내와라. 지훈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노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장 정성 들인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재료를 고르고 간을 맞추고 불 조절에 공을 들였지요. 잠시 후 음식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밥, 국, 반찬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차려졌지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사내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을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바로 캐! 그대로 입 밖으로 뱉었습니다.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상황을 보았지요. 지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민 것이냐? 지훈이 놀라 설명하려 했습니다. 오늘 재료도 신선하고 사내가 탁자를 3개 내리쳤어요. 입 다물어라!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그 얼굴이 드러났어요. 순간 주막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몇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남은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지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대감이었어요. 지훈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말했어요. 입맛에 맞지 않으셨다면 다른 음식을. 정대감이 비웃었습니다. 입맛의 문제가 아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네가 감히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대감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이 꽤 모이는군.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어요. 이런 자리가 돈이 되지. 그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구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지훈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허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대감이 웃었습니다. 매달 돈을 내라. 그럼 계속 장사를 하게 해주지.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대감이 천천히 말했어요. 법을 말하겠다는 것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다. 정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법대로 해보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주막 안은 다시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지요.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괜찮으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주막 문을 열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지요. 노인은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어제 일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포졸 넷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가 그 주막이냐? 지훈이 놀라 돌아섰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포졸이 바로 말했습니다. 불법으로 술을 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지훈이 당황해 말했어요. 저희는 정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술을 판 적도 없습니다. 포졸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외쳤어요. 뒤져라. 포졸들이 주막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열어 엎었어요. 쌀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밥상 위 그릇을 손으로 쓸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부엌까지 들어갔지요. 노인이 말렸습니다. 그건 막 끓인 음식이요. 그러면 포졸이 밀쳐냈어요. 비켜라. 노인은 휘청이며 벽을 짚었습니다. 간신히 쓰러지지 않았지요. 지훈이 다급히 말했어요. 그만하십시오. 저희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계속해서 뒤졌어요. 잠시 후 부엌 구석에서 포졸 하나가 외쳤습니다. 여기 술이 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술병이 들려 있었어요. 지훈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지훈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건 저희 것이 아닙니다. 포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관아에서 판단할 일이다. 불법 주막으로 신고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날 주막은 엉망이 되었어요. 밥상은 뒤집혔습니다. 준비한 음식은 쓸모없게 되었지요. 그릇은 깨지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했어요. 하루 종일 정리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멀리서 상황을 보고 하나둘 돌아섰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무슨 일이래? 관아에서 왔다던데.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주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앉아서 문을 바라보았어요.
혹시 손님이 올까 싶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날, 평소에 오던 보부상이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안쪽을 한번 보더니 그대로 돌아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본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주막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였지요. 그마저도 눈치를 보며 들어왔어요. 지후는 남은 쌀을 세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 못 버틴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날 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훈이 바로 말을 잘랐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주막의 불빛이 흔들렸지요.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가는 밤이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주막은 거의 문만 열어둔 상태였어요. 손님은 하루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였지요. 그마저도 눈치를 보며 들어왔다가 금방 나갔습니다. 예전의 활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훈은 빈 평상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막을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지요. 노인은 부엌에서 남은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쌀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대감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시끄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안을 둘러보았지요. 비어있는 자리, 먼지가 쌓인 상, 줄어든 그릇.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상황을 알겠느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지요. 정대감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사람이 없다. 장사가 안 된다. 이유를 알겠느냐? 지훈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정대감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지요. 그렇다면 더 쉽지. 그는 지훈 앞에 앉았어요. 이제 선택을 해라.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돈을 내고 계속 장사를 할지, 잠시 멈추었어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갚을지. 지훈이 물었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정대감이 말했어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지요. 노인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건 너무한 것 아니요. 정대감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 그는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내 밭에서 일해라. 일한 만큼 빚을 깎아주겠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막을 둘러보았지요. 비어있는 상, 깨진 그릇, 줄어든 쌀.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겠습니다. 노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거라. 지훈이 조용히 답했어요.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든 이를 구해볼 테니. 제발.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몸으로는 힘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노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 옷을 툭툭 털며 덧붙였어요. 내일 아침부터다. 해 뜨기 전에 와라. 늦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주막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훈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지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괜찮겠느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괜찮을 겁니다. 힘든 일이야 해본 적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훈의 손을 잡았지요. 마르고 거친 손이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요.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어요. 하지만 밭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만 어렴풋이 보였지요. 지훈과 노인도 끌려오듯 도착했어요. 밭은 어제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여기저기서 삽질하는 소리, 거친 숨소리,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감시하는 사내가 외쳤습니다. 해 뜨기 전에 시작한다.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밥 없다.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움직였어요. 지훈도 삽을 들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금방 숨이 가빠졌지요. 땅은 단단했습니다. 삽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어요. 힘을 더 주면 손바닥이 쓸렸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자 손에 물집이 잡혔지요. 그 물집이 금방 터졌어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어요. 멈출 수 없었지요. 옆을 보니 노인은 이미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삽에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잠시 쉬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말과 다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삽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구역을 넘어서 노인의 구역까지 파기 시작했습니다. 감시하던 사내가 다가왔어요. 왜 남의 일까지 하느냐? 지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하겠습니다. 사내가 비웃었어요. 그럼 2배로 해라. 못하면 둘 다 굶는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삽을 내리쳤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햇빛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등이 젖었지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쓰러졌어요. 감시자가 발로 툭 찼습니다. 일어나라. 지훈은 그걸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짧은 휴식이 주어졌어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앉았지요.
밥이라고 나온 것은 거의 물에 가까운 죽이었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지요. 지훈이 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노인이 말했어요. 내가 짐이 되는구나. 지훈이 바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일 없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손을 머리로 가져갔어요. 머리가. 지훈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노인의 눈이 멍해졌어요. 어딘가를 보고 있었지요. 무언가 옛날 기억이 날 것 같아.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손이 허공을 감쌌어요. 아기를 손이 천천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안아서 채워주곤 했었는데 지훈은 숨을 죽이고 보았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유구를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 하지만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노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모르겠다.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기억은 나중에 떠올리셔도 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거의 걷지 못했어요. 지훈이 부축해서 겨우 돌아왔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무거웠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앉았어요. 모두 지쳐 있었지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감시하는 사내들의 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눈이 덜 붙어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훈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주변을 천천히 훑었지요. 눈동자만 움직였습니다. 감시가 줄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야, 잡아. 한 일꾼이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도망치는 사내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필사적이었지요. 잠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잡아라. 감시하는 사내들이 뒤늦게 뛰어갔어요. 지훈은 그 장면을 끝까지 보았지요. 도망친 사내는 얼마 못 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맞았어요. 둔탁한 소리가 들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내는 끌려왔어요. 피를 흘린 채였지요. 다리를 절며 끌려왔습니다. 감시자가 말했어요. 다시 도망치면 저렇게 된다. 모두를 둘러보며 덧붙였지요. 다음엔 그냥 죽인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는 계산했지요. 감시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빈틈은 있다. 노인을 보았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졌지요. 이대로 가면 어르신이 버티지 못한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오늘 밤이 기회다. 그날 밤
사람들이 잠들었습니다. 지훈은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척 했어요. 몸은 누워 있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지요. 감시자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명이 지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조용해졌지요. 지훈은 눈을 떴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인을 보았습니다. 숨이 약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이다. 하지만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다렸지요. 발소리. 또 한 명 지나갔어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조용해졌어요. 지훈의 손이 천천히 바닥을 짚었습니다. 노인을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어르신. 지금입니다. 노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을 보았지요. 그 눈에서 결심을 읽었어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훈은 노인을 업었어요.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지요.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둠 속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지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거기서 뭐 하냐? 지훈의 몸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렸지요. 노인이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지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몸이 굳어버렸지요.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노인을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밭을 빠져나왔어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따라 움직였지요.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횃불이 켜졌어요. 야, 저기 도망간다. 지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도망친다. 잡아. 순식간에 사내들이 흩어지며 포위하려 했어요. 횃불의 불빛이 어둠을 갈랐지요. 지훈은 바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노인을 더 단단히 업고 골목 같은 좁은 길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나무 울타리였지요.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지훈은 잠시 멈칫하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타리를 발로 세게 찼어요. 한 번, 두 번. 나무가 부러지며 틈이 생겼지요. 억지로 넘어갔습니다. 옷이 찢어졌어요. 살이 긁혔지요. 노인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달렸습니다. 그때였지요. 앞에서 개 짖는 소리가 터졌어요. 컹컹. 한 집의 개가 지훈을 보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집 개들까지 짖었지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소리가 퍼진다. 뒤에서 외쳤습니다. 저쪽이다. 소리 난다. 추격이 더 빨라졌어요. 지훈은 방향을 바꿔 수로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떨렸지요. 추우면 안 된다.
그 말에 지훈의 눈이 흔들렸어요.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지훈은 물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지요.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물속을 걸었어요. 하지만 오래 못 갔습니다. 노인의 숨이 점점 약해졌어요. 몸이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지훈이 멈추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위험하다. 결국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등불이 켜졌어요. 거기 멈춰라. 또 다른 산에 둘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보았어요. 뒤에서도 발소리가 들렸지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왼쪽은 가파른 언덕, 오른쪽은 좁은 길. 지훈은 바로 언덕을 선택했어요. 꽉 잡으십시오. 가파른 언덕을 억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어요. 돌이 굴러떨어졌지요. 한 번 크게 넘어졌습니다. 노인이 떨어질 뻔했어요. 지훈이 급히 붙잡았지요. 숨이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 길.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느 길입니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가야 한다. 눈이 멍했지요.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저쪽 길이다. 저쪽이야.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지요. 그 길은 좁았지만 직선으로 이어졌어요. 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이었습니다. 뒤에서 외쳤어요. 놓치지 마라. 지훈은 마지막 힘을 쓰며 달렸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요. 숨이 끊어질 듯 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멀리서 성벽이 보였어요. 도착했다. 궁궐 외곽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사람들이 있을 터였지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사내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길을 막고 서 있었지요.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지훈의 발이 멈추었어요. 앞도 막혔습니다. 뒤에서도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노인이 작게 말했어요. 나를 두고 가거라.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내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지요. 지훈은 노인을 더 단단히 업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궁궐 외곽이 보였어요. 조금만. 이제 끝이다.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앞도 뒤도 옆도 막혀 있었지요.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주상전하 납시오.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행렬이 보였어요. 군사들이 앞에 섰지요. 기수들이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화려한 가마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었지요. 추격자들도 당황해 멈추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풀려 쓰러질 것 같았지요.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자들은 누구인가? 군관이 나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가마 안. 왕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모?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왕이 급히 가마에서 내렸어요.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유모, 맞습니까?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후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모라니. 이 노인이 왕의 유모란 말입니까? 왕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노인의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요.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왕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가 찾으려 하였으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눈으로 왕을 보았어요. 멍하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기씨. 그 한마디였습니다. 왕의 눈이 흔들렸어요. 확신이 들었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품에 안고 재워주던 그 유모였어요. 왕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지요.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어찌 이렇게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추격자들이 무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채 달려왔지요. 잡아. 왕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온화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멈춰라. 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군사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칼을 뽑았지요. 추격자들을 향해 겨누었어요. 왕이 추격자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자들은 누구냐? 추격자들이 당황했어요.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저희는 그저. 왕이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유모에게 한 발 다가갔지요. 무기를 겨누느냐? 추격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왕이 손을 들어 명령했어요. 모두 잡아들여라.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추격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지요. 땅바닥에 엎어졌어요. 살려주십시오, 전하. 외침이 들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왔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후는 그 장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궁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몸은 흙투성이었지요.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어요. 왕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라. 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와 그 어르신이 함께 장터 한쪽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그 노인을 언제 만났느냐? 밭에서 감자를 훔치고 계신 것을 보고 지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굶주린 것 같아 집으로 모셔 식사를 드렸습니다.
왕의 눈이 조금 움직였어요. 지훈이 말을 이어갔지요. 그 후 기억을 잃으신 것을 알게 되어 갈 곳이 없으셔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왕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음식을 하셨는데 평범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래서 주막을 열었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몰렸고 겨우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곧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그때 정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왕의 표정이 굳었어요. 음식을 트집 잡고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자기 허락 없이는 장사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거절했느냐? 그렇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더 숙였지요. 그 다음 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왕의 눈빛이 변했어요. 하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술을 숨겨놓고 저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지훈이 주먹을 쥐었지요. 그 이후로 손님이 끊겼습니다. 한숨이 새어 나왔어요. 주막은 망했고 저희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었지요. 지훈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 틈을 타서 정대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지요. 돈 대신 자신의 밭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제로 시켰느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지요. 그 뒤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을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쉬게 해달라 했지만 지훈이 이를 악물었지요. 때리고 끌고 계속 시켰습니다. 왕의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어요.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르신을 모시고 밤에 도망쳤습니다. 잡히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으면 어르신이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왕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잠시 후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 노인을 처음 만났을 때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감자를 훔치는 것을 보고 혼내지 않았느냐? 아니옵니다. 지훈이 답했지요. 배가 고파 보여서 집으로 모셔 밥을 드렸습니다. 왕의 눈이 흔들렸어요. 굶주린 노인에게 내 밥을 나눠주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노인이 내 유모다. 지훈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왕이 말을 이어갔지요. 내가 어릴 적 나를 품에 안고 재워주시던 분이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궁에서 쫓겨나신 후 오랫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왕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네가 그분을 살린 것이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지요.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대감을 불러오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대감이 끌려왔습니다. 상황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군사들이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왕 앞에 무릎 꿇려졌어요. 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한 일을 들었다. 정대감이 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전하, 모두 거짓이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는 법대로 처리했을 뿐. 왕이 말을 끊었습니다. 법.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가 법을 말하느냐? 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대감의 얼굴이 굳었지요. 왕이 손짓했어요.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와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몰래 숨겨둔 세금 장부가 있었어요. 빼돌린 곡식의 기록이 있었지요. 강제로 데려간 사람들의 목록도 있었습니다. 왕이 하나씩 펼쳐보며 말했어요. 이게 무엇이냐? 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게 말을 잇지 못했지요. 왕이 장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백성을 착취한 기록이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사로이 권력을 쓴 증거다. 왕이 정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네가 걷어들인 세금은 관하로 가지 않았다. 장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네, 창고로 갔다. 정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이 말을 이어갔어요. 네가 부린 일꾼들은 품삯을 받지 못했다. 목록을 펼쳤지요.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일을 시켰다. 정대감의 손이 떨렸어요. 왕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지요. 내 유모를 죽게 만들 뻔한 죄다. 궁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정대감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이마가 땅에 닿는 소리가 났지요. 살려주십시오, 전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연신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마에서 피가 났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대감이 더 크게 외쳤어요. 전하,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었다. 그 한마디에 정대감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지요. 재산을 전부 몰수하라.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관직을 박탈하고. 왕이 잠시 멈추었어요. 그동안 착취한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하라. 정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어 엄히 다스리라. 군사들이 정대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대감이 발버둥 쳤어요. 전하, 전하. 끌려가면서도 외쳤지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외침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궁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내 눈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왕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어르신을 모시고 싶었을 뿐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모를 모셔오라. 명령이 떨어졌지요. 잠시 후 노인이 들어왔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와 있었지요. 왕이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궁에서 지내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전하 곁에 있을 자격이. 왕이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자격은 제가 정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지요. 오래전에 못다한 효도를 이제라도 하고 싶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지훈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지요. 멀리서 수레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계속 이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다 뭐야? 어디서 온 거지? 궁에서 온 관리가 외쳤습니다. 전하의 명이다. 수레가 멈추었어요. 덮개가 열렸지요. 안에 물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쌀 자루가 가득했어요. 비단이 있었지요. 금도 있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빼곡히 실려 있었어요. 지훈이 놀라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관리가 말했어요. 그대가 베푼 은혜를 전하께서 갚으라 하셨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레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며칠 뒤 지훈은 궁으로 불려갔어요. 왕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 유모를 살렸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지요. 왕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 은혜는 나라로도 갚기 어렵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이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 눈빛이 부드러워졌지요. 생각이 깊다. 왕이 물었습니다. 과거를 보았느냐? 지훈이 답했어요. 준비는 했으나 어르신을 모시느라 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보겠다. 지훈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왕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하는가? 지훈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지요.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걷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걷으면 백성이 떠나고 너무 적게 걷으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먼저 배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옳고 그름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왕의 눈빛이 변했지요. 부정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벌을 주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관리들도 두려워합니다. 왕의 표정이 점점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지요. 그대는 왜 그 노인을 도왔는가? 아무 이득도 없었을 텐데. 지훈이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미소를 지었어요.
충분하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그대는 이미 자격이 있다. 관직을 내리겠다. 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세월이 흘렀어요. 지훈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일했지요.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궁에서 편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훈을 자주 불렀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노인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느냐?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인이 지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목소리가 떨렸지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늦게나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얻은 것 같구나.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지요. 가난한 선비와 떠돌이 노인.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누었지요.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선함이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착한 사람을 돕는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이지요.